Choi won the fight, and sometimes, the refereeing or judging isn't perfect. Sometimes I do what I can do, take it in my own hands. 당연한 얘기지만 뒷손 파워가 강력한 최도호 선수를 상대로 카일 넬슨은 경기 시작부터 단단한 가드를 굳혀줬습니다. 또 펀칭거리 안에 들어갔다 싶으면 잽싸게 뒤로 빠지며 거리를 확보해 주었죠. 이번 경기에서도 역시 최도호 선수는 킥으로 재미를 보았는데 기존의 킥과는 다르게 고무적이었던 것은 바로 낮게 깔며 상대의 정강해를 노려주는 카프킥을 많이 사용해 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전의 킥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타점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미 프리뷰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찰스 주르댕전에서 타점이 낮은 킥을 사용해주는 모습이 보였는데 카운터로부터 비교적 안전할 수 있는 이런 킥의 활용은 앞으로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가 타이밍을 잡아갔고 카운터를 노리는 모습을 보였죠. 개인적으로 킥 리딩이 되는 이유는 거리와 타이밍을 읽히는 것에도 있지만 그 외로 최도호 선수의 표정에서 역시 타이밍을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타격계 종목을 훈련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때려야겠다 생각을 했을 땐 표정이나 가드를 빠르게 흔들어주는 손짓 등 여러 작은 움직임에서 이미 나타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조급해지는 것이죠.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할 땐 상대가 최대한 리듬을 읽지 못하도록 시선이나 호흡 등을 감추는 것을 주문합니다. 아무튼 2라운드의 이런 테이크다운 시도 역시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성공하진 못해도 무리한 더블렉 시도처럼 힘이 많이 빠지는 시퀀스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의 머리를 충분히 복잡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외로 이번 경기에서 아쉬웠던 점 몇 가지를 짚어보자면 프론트킥이 가드 사이를 뚫고 적중하지만 가드에 걸리며 중심을 잃고 케이지 사이드로 밀리게 됩니다. 1라운드가 40초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나 아쉬운 장면이죠. 역시 프리뷰에서 얘기했지만 최도호 선수는 밸런스가 무너지는 무리한 오펜스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킥 베리에이션이 있는 것도 좋지만 발끝을 세우고 차는 프론트킥은 차라리 바디를 노리는 딥킥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경기로 돌아오자면 최도호 선수의 방어는 전반적으로 깔끔한 편이죠. 다리를 잡히기 위해 적절하게 접어주고 펴주며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넬슨의 그립이 좋았고 완력 차이가 꽤나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끌어당기며 넘기긴 했지만 침착하게 다시 케이지 사이드로 빠지며 기대줍니다. 머리를 누르며 잘 방어해주는데 이런 방어는 굉장히 좋은 선수죠. 하지만 무리하게 돌려고 하다 보니 백을 주게 되었고 위험할 뻔한 상황이 연출되긴 했지만 다행히 잘 리버스해 주었습니다. 크루시픽스를 잡았는데 이 상황에서 케이지를 발로 밀며 먼저 공간을 확보하고 배로 깔아주어 포지션을 유지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봅니다. 크루시픽스는 잡고만 있어도 그대로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정말 유리한 포지션이기 때문이죠. 김동현 선수도 레벨 차이가 많이 나기는 했지만 도미닉 워터스와의 경기에서 크루시픽스 포지션에서 손쉬운 승리를 챙기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팔을 가둬버려 하지만 넬슨의 방어가 좋습니다. 아무튼 상위 포지션에서 1라운드가 종료됩니다. 2라운드에도 테이크다운 방어는 너무 좋았으나 오른쪽 다리가 잡히고 중심이 무너지자 무리하지 않고 바로 빠져나와 버리죠. 최도호는 그라운드 능력이 생각보다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운딩으로 데미지를 노리기보다 압박하며 포지셔닝에 집중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앞으로의 경기에서는 그래플링을 적절히 섞어주는 올라운더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부분은 기대가 됩니다. 이번 경기에서 최도호 선수의 고질적인 단점이 나왔는데 거리를 깨고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이 많지 않다는 거죠. 들어와주는 상대에게 걸어주는 카운터 능력이 확실히 뛰어난 선수이지만 원거리에서 먼저 거리를 깨고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단조로운 원투만으로는 상대를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손으로 상대를 끌어들이는 드로잉 능력이나 바디 혹은 앞손 훅으로 거리를 깨고 타격을 집어넣을 수 있는 옵션의 보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헤드 무브먼트 역시 마찬가지인데 머리 움직임이 많지 않다 보니 이전 경기에서도 보면 상대의 오버핸드에 머리 뒤쪽을 맞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카운터를 노리는 스타일상 머리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빠져줄 때는 아예 빠져줄 필요도 있다 생각하고 머리 움직임 역시 갖는 편이 안전하겠죠. 2라운드에 플래시다운을 당한 시퀀스 역시 상대의 레프트에 맞춰 머리를 조금 더 움직여 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지만 이런 부분은 시청하는 입장에서 훈수를 두기는 참 쉽습니다. 그래도 데미지를 받았을 때 리커버리는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맷집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최도호 선수와 경기를 하게 될 다음 상대가 확실하게 공략해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바디킥이죠. 이전의 경기들에서도
상대로 바디킥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실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에서 승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논란의 헤드버팅 장면을 보겠습니다. 일단 상대의 상체를 잘 컨트롤해주고 좋은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클로즈 가드 포지션에서 헤드버팅이 나왔는데 1라운드가 끝나고 코너 사이드에서 좀비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짧은 엘보를 사용해주라고 주문을 하죠. 아주 적절한 어드바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비가 주문한 대로 엘보를 주지만 오른팔이 잡혔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가 함께 딸려 내려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찌됐든 버팅이 있었기 때문에 반칙은 맞지만 이것이 감점 요소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고의성이 없었고 상대가 데미지를 전혀 입지 않았기 때문이죠. 감점보다는 차라리 스탠딩으로 전환시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확실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경기 결과고 다행히 데이나 화이트가 승리 수당은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총평을 해보자면 최두호 선수는 경기 전부터 운영을 준비했다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서 말하기를 오랜만에 복귀이다 보니 초반에 몸이 둔했었고 상대 카일 넬슨 역시 적절한 전략을 들고 나왔죠. 개인적으로 애정이 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을 너무 많이 지적한 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컨디셔닝이나 경기 운영 측면에선 개선된 점이 분명히 보인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공백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기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고 올라운더로서의 스타일의 변화도 점점 완성되어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MMA 팬 여러분들께서도 꾸준히 애정을 갖고 최두호 선수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온 코리안 슈퍼보이 최두호 선수를 환영하며 리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